그러니까 본인이 미래 PMC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네,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임대인에게 위임을 받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맞은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은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권충선 변호사와 임채영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에 위치해서 전국에 있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더 굿하우스 사태와 천안 두정동의 미래 PMC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두정동의 미래 PMC 사건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주택 임대 관리 업체의 잘못으로 임대인과 입주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혹은 입주자가 어느 쪽이 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 또 위임장, 이렇게 두 가지 문서,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입주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나 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것을 작성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위임장.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서를 다 볼 수 있다면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인지 입주자가 유리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이 중에 두 가지, 위탁계약서와 위임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이렇게 두 가지는 봐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위탁계약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서 전차인을 드리는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과 위탁관리업체 사이의 위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임장이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임장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위임장을 보면 법률 전문가가 설계를 해준 처음부터 뭔가 일을 벌이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위임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임장에는 위임인에는 이제 임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쓰도록 되어 있고요. 수임인은 미래 PMC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 위임 상황을 위임하며 위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증명을 날인한다. 그래서 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고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는데, 위임 사항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전대차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위임장은 필요가 없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봤던 위탁계약서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만 돼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위임장을 작성을 했냐? 위임장을 작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장난을 치기 위한 어떤 장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전대차 계약서의 작성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임인, 즉 미래 PMC 계좌로 수취하는 데 동의한다. 단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보증금 반환 의무는 수임인, 즉 미래 PMC에게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내용을 미래 PMC가 임대인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받게 되면 이건 전대차 계약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받기 위한 위임장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임대인에게는 위임장을 받고, 전차인, 그러니까 입주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 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위임장이라는 걸 쓱 보여주면서 인감도 있고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 수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조금씩 속이는 겁니다. 양쪽을 조금씩. 사실 위임장이 필요가 없는데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았고, 그 받은 위임장을 갖고 전대차 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사실은 전대차 계약은 허락만 받는 거고 위임을 받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인 미래 PMC가 전대인이 되어서 입주자를 전차인으로 해서 체결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래 PMC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임대인에게 위임을 받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사코 위임장이라는 것을 만든 건 나중에 미래 PMC가 대리인으로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자기 멋대로 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 제가 판단하기엔 임대인이 유리하고 입주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왜냐하면 위임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사망에도 전대차 계약서의 작성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임인의 계좌로 수취하는 데 동의한다. 즉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자가 이 위임장을 좀 더 꼼꼼히 읽고 이건 전대차 계약이 아닌데요, 이상한데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네 수임과 위임 관계라면 본인인 여기에 위임장을 이제 입주자들한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입주자들한테 보여주고 카피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위임장에 위임인의 즉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임대인에게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이상하잖아요. 미래 PMC한테 돈을 다 주라 그랬는데 그럼 임대인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임대인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봐도 나는 그렇게 허락한 적 없다고 전대차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임대인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모든 정황을 고려를 하면 이 위임장을 가지고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위임장을 가지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성립의 하자로 봐서 계약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에 미래 PMC가 대리인이 되어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나임대와 임차인 입주자 그리고서 계약자의 나임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503호 저희 사무실 주소입니다. 780123-1234-567 주민번호 있고 010-4134-0065 그러고 연락처가 딱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계약자 갑에 임대인의 연락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임대인 도장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있냐? 대신에 갑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임자인 주식회사 미래 PMC가 서명 날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미래 PMC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는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 위임장에는 뭐가 없다고요? 위임장에는 뭐가 없다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권한만 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권한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나임대와 그러니까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대차 계약서 체결할 위임장만을 슬쩍 제시하고서 입주자가 믿는 것처럼 보이면 슬쩍 제시하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뭐 임대차 계약이냐 전대차 계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입주자와 사이에는 전세 계약을 그리고 임대인과 사이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인과 미래 PMC 사이의 계약은 1000에 60만 원 그리고 입주자와 미래 PMC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4000에 30만 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보증금 차액이 지금 문제가 돼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입주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미래 PMC 때문에 입주자와 임대인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입주자는 미래 PMC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지 맞는데 문제는 뭐다? 미래 PMC가 이미 돈을 다 빼돌리고 어디론가 도망간 듯한 정황들이 보이죠. 더군다나 2주 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우시죠? 미래 PMC가 건물 관리까지 맡고 있었는데 한전에 전기요금도 안 내고 수도요금도 안 내서 수도도 전기도 다 단전단수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부랴부랴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내서 단전단수를 다시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미래 PMC한테 어떻게든 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인 저도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임대인들의 대응 전략, 상황별 임대인들의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PMC 사건의 임대인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입주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응소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임대인은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표현대리 책임도 없어서 입주자에게 돈을 줄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단 입주자, 무단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함과 동시에 보증금 없는 월차임 상당, 대충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증금 없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같은 액수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월차임 상당을 보증금 없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됐든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그렇게 동시에 청구를 하면서 건물인도 청구 소송, 흔히 말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런 건 아닌데 입주자가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데, 임차권 등기 결정이 말하자면 잘못 나온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이의 신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 위 당사자가 한 땡땡 지방법원 2023 카기 땡땡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3년 12월 12일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제2항 피신청인의 이 사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기각한다. 제3항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기일이 잡히고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 가지 경우가 지금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겹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 겹쳐 있는 분들 다 제가 해결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다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게 맞고, 이미 미래 PMC 두정동 해피타운 4차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권충선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굿하우스 사태 또는 천안 두정동 미래 PMC 사태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02-545-8272로 전화하셔서 02-545-8272로 전화하시면 제가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저와 상담하셔서 문제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두정동 해피타운 임대인들께서 설명을 요구하시면 두 분, 세 분 정도씩 모여서 설명회를 요구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두 분, 세 분만 모여서 함께 오시더라도 제가 상황별로 임대인들 상황별로 미래 PMC 사건의 임대인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입주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 입주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이런 상황별 해법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